2025년도에 교육부 검정 통과한 9종의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이 지금까지 편찬해서 사용했던 교과서는 그게 국정교과서가 됐든 거민정 교과서가 됐든 따질 거 없이 전부 다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심상수학 국사 보충교재의 틀에서 서술되고 있는 거예요. 심상수학은 뭐냐면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 이 초등학교를 심상수학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사 뭐겠어요? 일본사죠? 근데 일본사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1919년 3.1혁명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놀라가지고 조선사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조선사를 써놓은 게 보충교재예요. 별로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이 책에서 서술한 걸 갖다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 서술의 틀을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뭐냐면 큰 틀은 한국사가 아니고 반도사관으로 가두고, 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한사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도 남쪽은 사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변한의 가야가 있었고 거기가 바로 임나다. 그래서 임나일본부서로 서술해 놨고요. 그 다음에 총독부의 통치는 은혜다라고 썼는데 요번에 2025년도에 사용 예정인 교과서에서 노골적으로 총독부 통치는 은혜다라고, 아주 총독부 통치 시절에 발전했다라고 노골적으로 써놨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들이 계속 있는 게, 여기 반도사관, 한국을 한반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반도 안에 여기는 낙랑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변한이 가야고 여기 임나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요, 낙랑군이 여기 있는 거를 심상하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낙랑군이 우리나라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낙랑군은 중국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여기 한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전부 다 중국 땅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예전에 낙랑군을 평양에 그려놨다가 상당한 저항을 당하고 난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사군 낙랑군 그리고 한사군 이야기를 편수지침에서 뺐어요. 빼두면은 안 쓰면 되는데 한사군이라고 안 쓰고 그 다음에 한군현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고, 그 다음에 낙랑군을 전부 다 여기에 지도에서 그려놓는 형식으로 여기는 전부 다 중국 땅이다 라고 하는 걸 교과서에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이 식민사학자들이 모든 교과서마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건 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죠. 그런데 실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실제 낙랑군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이 하북성 일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1권 75쪽에 자세한 내용과 함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의 2025년에 검정 통과된 낙랑군과 한사군, 이건 이제 비상출판사 건데요. 마찬가지죠. 낙랑군 여기 그려놨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는 뭐예요? 이만큼이 낙랑군 아래는 대방군이라는 거니까 이만큼이 다 중국 땅이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마치 이렇게 그려놓으면 바로 의도가 드러나니까 어딥니까? 고구려는 요만한 효국이죠. 요만한 효국이고 옥조 요만하고 한반도 남부에는 마한진한 변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마한진한 변한 합쳐갖고 얼마 됩니까? 따지면 천리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걸 무슨 책을 보고 썼다 그러냐면 삼국지나 이 후한서를 보고 썼다는 건데, 삼국지나 후한서에는 사만을 갖다가 사천리라고 써놨어요. 사천리. 삼천리는 어디다 엿바꿔 먹고 여기다가 한반도 남부에 사만을 그려놨는데, 이거는 결국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반도사관에 의해서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라고 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 써놓은 겁니다. 신라의 삼국통일도 보면은 이게 이제 동아출판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쭉 신라 진흥왕 때 이 함경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신라가 백제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전쟁으로 당나라를 갖다가 몰아내고 난 다음에 영토는 어떻게 됐어요? 더 쪼그라들었죠? 진흥왕 때보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쓰는 교과서도 똑같아요. 이게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나당전쟁, 저희는 나라
앞이름을 써서 신당전쟁이라 그러죠. 신당전쟁의 승부처가 매소성인데 이 매소성에 대해서 삼국사기 뭐라고 썼냐면 당의 유근행이 군사 20만 원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했다. 우리 군사 신라가 공격하여 내쫓고 전마 3만 380피를 획득하고 남은 병장기도 그 정도였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매소성을 어디냐면 연천 지역에 저기 보면은 뭐 대전리 산성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당나라 군사 20만과 신라군이 싸웠는데 연천 매전리 산성 한번 가보세요. 20만은커녕 2만 명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국 식민사학자들 특기가 나오죠. 뭐냐면 아이고 숫자가 과장됐다. 민덕식 당나라 군사 20만 명은 과장됐다. 뭐 민덕식뿐만 아니라 안국종 다 과장됐다는 거예요. 그럼 과장됐다라고 말하려면 역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만이 아니라 이래야 되죠? 아이 못 믿지. 저 연천 대전리 산성에 어떻게 20만이 있어. 그 과장된 거야. 이 싸움의 장소가 연천이 아니라 저 만주니까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을 안 하죠. 반대사관 때문에. 그 다음에 이호영원 당나라 군사는 또 4만 명이다. 20만이라고 돼 있는 걸 갖다 4만으로 바꾸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 북방강역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는 교과서 압록강에서부터 이 함흥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천리장성을 해놨는데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어가지고 천리장성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그 2025년에 검정 통과한 책들하고 지금 사용하는 책들하고 고려는 5도 양계라 그랬죠. 나머지 일반 행정구역은 5도고 그 다음에 그 서북방은 북계, 동북방은 동계라 그랬는데 동계를 갖다가 함흥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면 어디쯤 돼? 여기면 포항에서 조금 올라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항에서부터 조금 올라가 있죠. 그런데 고려 북방 경계에 대해서 알려면 고려사 지리지 동계지에 나와 있어요.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 이남에서 삼척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동계의 꼭대기는 어디예요? 공험이라는 곳이고 남쪽은 삼척이라는 곳이에요. 그럼 공엄은 조금 이따 찾아보고 삼척이 여기 포항 부근에 삼척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80년 동안 그 수천 명의 학자들이 삼척이 어딘지 모르고 여기다 포항 조금 북쪽에다가 그려놓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봐요. 요번 책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그런 비판을 제가 여러 군데서 했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민족사학계에 몇몇 분들이 비판하죠. 그러니까 이 천재교육, 한국학력평가원, 동계가 조금 더 올라왔죠. 조금 더 올라왔어요. 요 책은 여기까지라고 했다가 삼척이 왜 여기 있냐 하니까 삼척 그리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조금 올라왔어요. 만큼 하다 보면 참 이런 한국 국민들이 불쌍하죠.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을 학자라고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뼈 빠지게 노동해가지고 낸 세금으로 연구비 주고 나라 돈 펑펑 쓰게 하고 이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저 코미디란 생각이 들잖아요. 조금 전에 그거 보면은 여기로 해놨는데 요만큼 올려놨죠. 여기에 삼척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려 북방 강역은 세종실록 지리지 함경도 경원도 뭐 경원이 이제 두만강 쪽에 있는 건데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두만강 경원도부의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는 바다까지 20리, 북쪽으로는 공엄진에 이르기까지 700리, 동북쪽으로 선천원에 이르기까지 700여리이다. 여기에서부터 700리. 여기가 바로 공엄진 선춘령이 윤관이 예종 때 고려군사 17만을 이끌고 여진족을 패퇴시키고 고력 지경이라는 이 비석을 세웠다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이걸 갖다가 일본인 이케우치 히로시 수다수케치 이마니시료 이런 악질적인 식민사학자들이 여기다 갖다 놓은 걸 갖다가 여기다 축소해 놓은 걸 갖다가 공엄진은 함경도 길주 이남에 있다.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이병도, 신석호 그들의 제자인
지금 한국의 유수한 대학의 사학과 교수들이 우리 일본인 스승님들은 역사의 신이시지. 이분들이 공엄진을 함경도 길주 남쪽에 있다 그러셨어. 함경도 안변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역사한다는 사람들이 세종실록 지리지도 안 보고 그다음에 조선의 이익전생이 성호사설 윤관비에서 윤관의 비는 그러니까 고려지경이라는 비석을 세운 윤관의 비는 공엄진 현천령에 있으니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가 되는 곳이다. 윤관이 육정을 설치하고 공엄진을 개설하였다라고 성호유익선생이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가 고려 강역이다 라고 써놨는데 아니에요. 성호유익선생이 뭘 알아요. 우리 일본인 스승님들 이분들이 역사의 신이세요. 그분들이 여기라고 해놨어요. 하고 있는 게 2025년에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원래 천령은 여기고 그 다음에 공엄진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두만강 북쪽 700리 이 한 2000여리의 땅을 갖다가 짝둑 전부 다 잘라 먹는 책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학력평가원 똑같이 북방을 여기로 그려놨는데 고려 북방강역을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료를 보면 아까 우리가 사료 몇 가지를 봤잖아요. 고려사에서 동계는 공엄진 이남에서부터 삼척에 이르렀다라고 써놨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두만강 경원도부에서 동북쪽 700리에 공엄진 현춘령이 있다라고 써놨고 다 써놨는데 아니에요. 제가 못 믿어요. 우리 일본인 슈다 소키치 선생님, 이마니슈루 선생님, 이케우치 히로시 선생님 이분들이 역사의 신이에요. 전라도 천년사 쓸 때 뭐라 그랬어요? 이마니슈류가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김은국이 전라북도 남원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뭐 고고학자, 역사학자 전부 다 달라붙어서 남원을 갖다 김은국이로 조작하고 문화재청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유네스코에 김은국을 남원이라고 신청하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해하는데 가담한 후산오신이 경상남도 합천을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칠국,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칠국의 하나인 다라국이라고 하니까 한국문화재청에서 그대로 합천을 다라국이라고 신청했다가 역사시민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두 지명 뺀 채로 등재가 되었죠. 근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 나라 팔아먹는 매국 행위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천령은 여기가 아니라 원래 여기에 있었고요. 요 천령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심양남 쪽에 이 천령에 세운 중국에서 몰래 세워놓은 게 이 봉지보 유지인데 봉지보 유지 이 내용이 뭐냐면 명사지리지의 요동도 주의사사의 천령일조에 나오는 거예요. 1388년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에 옛 운주로 옮겼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천령성을 1388년에 설치했다가 그 천령 북쪽에 현재 천령시가 있고 심양 북쪽에 천령시가 있고 천령시에 운주구가 있어요. 지금도 옮겼다라고 명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 운주구에 가보면 박물관이 있는데 천령시 박물관은 여기다 세워놨는데 가보니까 한국 입장을 따라가지고 함흥에 천령이 있었고 헛소리 해놨어요.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아니 지금의 함흥이면은 서쪽에 요하고 뭐고 강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옛 천령성 자리이고 옛 천령성 자리 뭐예요? 1388년에 설치했던 천령 위 그리고 원래부터 여기에 천령성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고려 강역이라는 거죠. 중국에서도 여기에다가 몰래 그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고려의 강역이었다라고 써놨는데 아니에요. 이케우치 히로시 선생님, 쯔다쇼키지 선생님, 이마니시류 선생님이 여기라 그랬어요. 천령도 여기 있고 공엄진도 여기 있고 다 여기라 그랬어요. 하는 걸 갖다가 2025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국정, 검정 말할 것도 없이 이 시스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뭐 이거 갖고 소동 일어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시 우리가 편수지침, 그 편수지침 또 누가 짜요? 또 식민사학자들이 짜게 돼 있어요. 아니면 하려면 역대 교과서 편찬했던 편수지침에 관여했던 사람들 일체 배제하고 처벌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교과서 이런 잘못된 거 쓴 사람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새로 하면 모를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좋은 방식은 국정검증체제 다 타파하고 OECD 국가들 대다수는 다 한국과 일본 빼놓고는 전부 다 자유발행제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발행제로 전환해야 나라와 민족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4차례에 걸쳐서 2025년도부터 사용할 검정 교과서를 9종을 갖다가 제가 쭉 살펴본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갖다가 우리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우각성 해가지고 식민사학자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짜 우리 독립운동가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독립운동가들 대다수는 뭐라 그랬어요? 역사학자라 그랬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백안 박은수 선생, 그 다음에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두 이상년 선생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단재신초 선생 누구누구 하는 분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가들인데, 이분들의 역사관은 한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데가 빵군데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이라고 한 나라 돈 해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억 정도 주무르는 데가 있는데, 옛날 정권에서 그 한국학진흥사업단장에 역사 회의를 사학자들 모여서 회의할 때 단재신초는 3자로 말하면 또라이, 4자로 말하면 정신병자, 그렇게 말해도 누구도 공개적으로 항의 안 하는 데가 바로 한국 역사학계예요. 다른 분야는 법학 분야는 민변이라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변화가 생겼고, 다른 분야도 일정 부분 변화가 생겼는데 역사학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들끼리 완전 카르텔 져가지고 아는 것처럼 서론에서는 항상 식민사관 비판하고, 이번처럼 마치 이 한국학력평가원 요 한 것만, 한 권의 책만 없어지면은 되는 것처럼 프레임 물고 가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번 기회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9종의 교과서 전부 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그 다음에 자유발행제로 쓴 교과서 중에 학생들이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